책에 들어와 있는 비타민 제품들을 정부가 나서서 철저하게 그 비타민이 어떤 제품이 좋은지 아니면 안전한지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걸 책으로 출간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양제를 선택하는데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 책을 사서 1등인 제품 사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아직 한국 상황은 대기업의 입김이 세고 언론이 약한 상황이라서 그런 책자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캐나다 보건성에서는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책으로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러한 객관적인 공신력이 있는 책이고요. TV 매스컴을 통해서도 영양의학 박사들이 이 책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좀 전에도 들으셨지만 여에스더 박사가 나와서 이 책을 가지고 비타민을 고를 때 이 책을 보고 활용을 해라, 선택을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1999년에 처음 발간이 되어졌고 4년마다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게 3판과 4판이 있고요. 최신 6판도 있는데 최신판은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검은 책자 4판을 보시면은 여기 18가지 중요한 건강 지원 기준이라고 안내가 되어져 있어요. 너희 제품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왔을 때 뇌에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눈에서 역할을 하는지 갑상선에서 그리고 신장에서 간에서 신장에서 그리고 혈관에서 근육에서 뼈에서 마지막으로 간에서 얼마만큼 해독을 하느냐 그런 부분의 기준을 별 반개에서부터 5개까지 잠시 후에 제가 그래프로도 보여드릴 건데 그 별 단계에서부터 5개까지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분이 50가지가 있는데 그 50가지의 성분들이 내 몸에 몇 %가 쓰여져 있느냐 20%만 쓰여지는지 30%만 쓰여지는지 만약에 내가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제품을 사서 먹었는데 그 제품이 최소 50% 이상은 돼야지만 내 몸에 어떤 느낌이나 반응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50% 이상을 먹었을 때는 그런 제품들을 내가 섭취했을 때 돈 주고 사 먹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간에 무리가 가는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기준을 정할 때 이 책이 20년 전에 나왔지만 그때부터 미국 의학계에서 분쟁이 있었어요. 비타민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냐 없냐 그런 거에 대한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이 조금 더 좋아지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앞장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뭐 항산화 성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이 좋아지고 뭐 질병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그리고 암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그런 만성 폐행성 질환으로부터 조금 더 우리 몸이 나아질 수 있고 그런 수치들이 낮춰진다는 게 이 앞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제품 등급 기준이 있어요. 이 제품 등급 기준을 누가 참여를 했냐라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양의학 박사들이 18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안내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완전성인데 완전성은 뭐냐? 47가지의 영양소가 실제로 들어가져 있는지 효력은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이 제조 비용이 저렴한 제품일수록 최적의 영양 가치를 우리 몸에 전달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천연 형태와 합성 형태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천연 형태는 세포막을 뚫고 우리 몸에 들어오지만 합성의 형태는 세포막을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E를 선택하실 때는 천연의 형태로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항산화. 세포가 산화되면 변형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변형이 4번 일어나면 암으로 돼요. 그래서 세포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섭취를 하실 텐데 그런 항산화제가 최적으로 들어가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뼈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심장 건강에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간 건강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간 건강에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이 간 건강에 대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성분들이 잘 들어가져 있는지 그리고 대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이 뭐 혈관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그런 성분들이 잘 들어가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염증을 얼마만큼 억제를 하는지 그리고 여기 16번, 17번에 무슨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프로파일이라는 성분과 페놀 화합물
프로파일이라는 성분이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폴리페놀계의 투과성 비타민이 혈관 안에 있는 피를 맑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관벽이 튼튼해지고 천식 그리고 염증, 천식이나 염증, 아토피 이런 질환들이 이 폴리페놀계의 투과성 비타민의 엄청난 효과를 가져와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18번째는 잠재 독성인데 잠재 독성이 몸 안에 쌓이면 간에 피로가 누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세포를 퇴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철분도 잠재 독성이 쌓이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철분이 3g만 아이에게 투여를 했을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잠재 독성은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이 18가지의 항목을 잘 분석을 해서 그래프화 시킨 게 이 3판에 나와 있어요. 하얀 책자에. 보시면은 그래프가